여러분은 국민학교 세대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세대입니까? 이 국민학교냐 초등학교냐 하는 단순한 단어라고 할 텐데, 그 고유명사라고 할 텐데, 이거는 보통명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자, 이 국민학교냐 초등학교냐라는 이 말 하나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지금 다들 그냥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졸업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네이버 프로필 검색을 해봤더니 윤석열 씨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씨 역시 나이가 그 이상이죠. 그런데 윤석열 씨 초등학교 대광초등학교 졸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씨 장충초등학교 졸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했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네. 나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그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초등학교 세대지? 내가 국민학교 세대인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국민학교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세대 있습니까? 아마 얼마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국민학교라는 것을 초등학교로 전부 간판을 바꿔 달았죠.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에 있는 그 국민학교, 이거를 다 초등학교로 간판을 바꾸고 도장을 다 새로 새기게 하고 문서를 다 새로 작성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점 이후로만 적용이 되겠죠. 법률은 소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했느냐? 이 막강한 일을, 대한민국에 무슨 진시황제가 있었나?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을까? 이건 강압인데, 그거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이 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구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죠. 그냥 가루를 만들겠다 이렇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잔재다, 이거 청산하자 하면서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이제 그 사망 선고를 하고 초등학교로 바꾼 겁니다. 총독부 건물 철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100% 잘못했다.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는데 그런 권한, 월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더구나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데 대해서는 반응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쓴 것은 1941년부터 1995년까지 그렇게 썼고, 초등학교라는 명칭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바뀌었다. 그러면 1995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이제 그 이상의 모든 국민은 국민학교 세대인 겁니다. 1995년에 중학교 1학년, 그보다 어린, 그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초등학교 세대가 되겠죠. 그런데 네이버 프로필에서 봤듯이 이거를 과거로 소급해갖고
윤석열도 박근혜도 모두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짜인 것이죠.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인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생활 전반 또 한국 역사를 뒤집어서 꼴 보기 싫은 거는 지워버리고 이제 이런 짓을 했다. 이 대통령인 공무원의 이 독재, 횡포 이게 여기까지 미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 우파 국민들 상당수는 김영삼에게 투표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옛날 그 시대에 김영삼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뭐 3당 합당하고 뭐 이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김영삼을 지지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보수 우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민주화 투사였다. 민주화 세력이었다 하는 거를 제대로 인정을 해 줬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심적으로 지금 윤석열이 보수 대통령이다 이렇게 믿고 다른 곳에는 눈을 감고 그냥 그래라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김영삼은 영락없는 보수 대통령이다. 김영삼이 국수를 좋아한다는 거, 칼국수인가 뭐 그걸 좋아한다는 것도 보수 대통령의 그 멋진 모습이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 정보를 바로 수정해야 하는 겁니다. 역사를 뒤집는 이런 것은 대체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무튼 정부, 국회, 법원 이런 대한민국 밑에 있는 통치기관들, 국가 밑에 있는 통치기관들 그런데 이게 통치기관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복종하는 국민의 일꾼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즉 거기에서 우리 개인인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와서 이 집은 내가 쓰겠다. 내가 지금 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들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법적으로 이걸 그 서류를 갖춰가지고 오면 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이거를 나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이고 법 로봇입니다. 국민 개인은 자유로운 개인입니다. 헌법이 보장을 해주는, 헌법이 지켜주는 자유로운 개인입니다. 그걸 대통령 밑에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검찰이나 경찰이 부르면 잡혀가는 존재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높아 보이죠. 그게 높지 않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개인인 국민은 헌법이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이고 국민 전체의 합은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권력자입니다. 공무원들 다 합해도 권력이 0입니다. 이걸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좀 이거를 외우고 이해하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국민 주권자 밑에서 국가 밑에서 통치기관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이 또
법관이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국민들은 오늘부터 가다를 거다로 써라.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씨는 이런 발칙한 행위를 진작에 한 게 있죠.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소위 윤빠들이 윤석열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윤석열이라고 발음해달라고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한참 실갱이를 했었는데, 자, 윤석열이라고 하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씁니까? 윤, 서에다가 이응, 리을에다가 여리을, 렬로 씁니다. 열이 아니고 렬, 뭐 자업자득이죠. 세상에 열을 렬로 발음을 해달라는 요구를 국민에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어를 윤석열 한 명을 위해서 바꿔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언론사들, 방송사들 여기 다 합세를 해서 지금도 방송 보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거 한번 써보라고 하십시오. 이제 이름이 다 리을자 쓰는 렬로 돼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면 안 되는 것이다. 리마요는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윤석열, 네가 그걸 윤석열로 바꾸고 싶으면 이름을 바꿔 갖고 와라. 렬로 바꿔 갖고 와라. 한국어 발음 규칙을 윤석열 당신 한 사람을 두고 고칠 수 없다. 참 이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지금 대통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나는 여러분 탓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저 사람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거 여러분이 잡아다가 혼을 내십시오. 자, 왜 국민 개인의 생활에 관여하면 안 되느냐? 개인인 국민의 생활은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인의 역사가 거기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체로 보면 젊다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미지들이 있죠. 젊다 하면은 좋아하는데 그거 좀 생각해 봐야 한다. 무조건 젊은 사람 행세를 하는 거 그거 좋지 않다.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그게 그럴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 우주 천지에 여러분 만약에 A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단한 정체성, 이게 불명확해지면 나나 당신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소나무 마을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김하나 씨가 살고 있고 이두나 씨가 살고 있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독립적이고 진짜 이 온 세상에서 한 명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하나 씨의 정체성이 불명확하다고 합시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아. 나는 나만의 뭐가 아니야. 자, 이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소나무 마을에는 이두나 씨가 잘 살아가면 김하나 씨는 뭐 안 살아도 되고 있든지 말든지 마찬가지 이 사람이 잘 사니까 좋잖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21세기에는 가능해지고 지금 뭐 존엄사니 뭐니 의사 그 조력 자살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도 이 정체성, 온 우주에 한 명밖에 없는 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개념을 흔들어야만 가능한 이런 일들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는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도 이 개념을 부정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이 불명확하다 하는 것은 존재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죠. 이제 우리 국민학교 세대는 앞으로 분명히 밝히기로 합시다. 나는 국민학교 세대다. 너희들 초등학교 세대하고 우리는 다르다.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품이 있고 또 그만큼 그들이 모르는 세계를 더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높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경력란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이게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다고 하는 1995년의 그 정치적인 결단, 그 결단을 내린 그 역사적 사건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워져 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이 한글 프로그램에서 국민학교라고 쓰면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초등학교로 자꾸 고쳐버려서 건방지게 도구가 주인이 내리는 명령을 지 맘대로 친절이라는 이유로 바꿔버려서 이거를 딴 데 써서 카피해서 붙이는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존엄한 인간에게 도전을 하는,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든든히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